자본거래 차이만 보면 여기까지 하면 기타랑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유출하고 기타는 진짜 비교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자산부채 차이가 발생이 딱 봐도 보여요. 알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기타나 사유출은 둘 다 자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했던 기타는 우리가 영원히 수익 비용으로 안 보는 게 뭔가 관점에서. 맞죠? 세법에서 바라보는 관점상, 야,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실현된 거 아니니 입금이야. 맞죠? 그럼 지방세 환불이자, 야, 미안하다고 돌려줘서 이자 주는데 그 입금으로 보면 되겠니? 이런 관점의 차이잖아요. 맞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요. 세법상 부당한 유출한 거예요. 살이 곧 들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자, 들어보실게요. 이건 또 소득세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해볼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자, 이번에 우리 회사에 대주주 있죠? 우리 회사에 대주주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분율이 한 3% 된대요. 대주주가 이번에 차 한 대 뽑았대요. 차 한 대 금액이 얼마냐면, 얼마라고 할까? 한 5억짜리 뽑았대요. 5억짜리 보고, 하고, 울고, 하고, 이제, 우리 회사에 왔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경리과 직원입니다. 경리과 직원인데, 대주주한테 호출을 받은 거예요. 야, 아래 좀 내려와봐. 그래서 아래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대주주가 그러는 거야. 야, 차 어때? 이쁘지? 네. 그러면, 입 밖에서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되지만, 그쵸. 하지만, 네, 이분, 역시 우리 대주주님 얼굴처럼 반짝반짝 빛나네요. 이렇게. 그쵸. 아무리 해야죠, 여러분들. 그럼 대주주가 그러는 거예요. 됐고, 나 이번에 차 한 대 뽑았는데, 이거 신형 엔진 하나 나왔다네? 야, 엔진 하나 좀 엔진 오일 좀 하나 엔진 좀 갈아볼래? 신형 엔진으로 가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안 돼요 라고 하면 누가 갈려요? 엔진이 갈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갈리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엔진을 갈아야 되는데 대주주가 그러는 거예요. 야, 회사 돈으로 갈아야지 내 돈 가지고 갈면 되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회사 돈으로 대주주의 차량에 엔진을 간 거예요. 갈고 비용 처리한 겁니다. 지출했으니까. 이해되세요? 뭐 수선비 같은 걸로 처리했대요. 되셨죠? 자, 근데 이게 회사는 비용 처리했지만 분명히 부당하게 회사가 유출한 거죠?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가 나올 때 그 적유 같은 거 적잖아요. 거기 수선비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차량이 뭐 A라고 할게요. A의 수선비라고 제가 적유를 적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무공무원이 이제 회사를 둘러보고 있는데 회사 차에 그 A라는 차가 없어요. 없어. 하나도 없어. A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를 세무공무원이 불러가지고 야, A라는 차가 없는데 A라는 차에 대한 수선비가 있다라고 네가 적유를 적어놓지 않았냐? 그 차 어딨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진 한번 떨겠죠, 여러분들? 전 몰라요. 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 갈게. 이래요, 세무공무원. 그래? 너 잘 모르니? 안다?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요, 이거 뭔가 부당한 유출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렇게 밝혀지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좀 이따 할 거지만 회사가 부당한 유출을 했어요. 그럼 회사는 비용 잡겠죠. 일단 수선비 같은 거 지출했으니까 그 비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이해되세요? 근데 반대로 부당한 유출을 회사가 했으면 부당한 이득은 방금 사례에서 대주주가 취했죠.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한 대주주와 같은 개인에게 소득세까지 때리고 싶은 거예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 귀속자라는 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 같은 애들입니다. 걔한테 추가적인 세금, 일반적으로 소득세거든요. 소득세를 부과할 때 우리가 내리는 처분이 사회유출이에요. 알죠? 그 사회유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유출이 나오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대방한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유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사는 비용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부당한 유출했기 때문에. 아시죠?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이번에 수선비 10원 지출했어요. 그래서 현금 10, 수선비 10 이렇게 지출한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근데 세법은 이거 영원히 비용 인정하면 안 되겠죠? 우리 아까 순자산이 변화하는 걸 영원히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걸 우리가 자본이라고 개정법 하나 만들어냈죠? 맞죠? 세법은 현금 10, 자본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들. 이 개정 과목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 세무조정은 세법상 용어를 해석하면 하나도 이해 안 돼요. 어떻게든 개정 과목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보실게요. 자,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게 장부는 비용이 10 증가, 근데 세법은 비용이 0이죠. 맞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세법상 비용을 줄여요, 늘려요? 줄여야죠. 장부는 비용 10, 세법은 비용 빵이잖아요. 그럼 비용을 10 줄여야죠. 이해되세요? 그럼 비용을 줄이니까 대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장부는 자본 0. 맞죠? 근데 세법은 자본이 차변에 있으니까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자본은 대변 태생인데 지금 차변에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럼 여기 장부는 자본 0, 세법은 자본 10 감소. 그럼 자본이 세법이 더 감소해야죠, 12. 이해되세요? 그럼 자본이 감소하는 건 차변. 되셨죠? 그래서 일단 여기 대변에 비용이 있다라는 건 비용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법상 비용 송금, 감소는 빼는 거니까 불산입. 그래서 얘는 송금 불산입. 이해되세요? 그 여긴 기타입니다. 왜 기타냐면 여기 자, 얘 비용의 감소. 맞죠? 비용이 대변에 있으면 비용 감소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익이 증가. 그럼 이익은 항상 이익잉여금이란 자본으로 가요. 그럼 자본이 10 증가. 근데 여기는 자본이 차변에 있으니까 10 감소죠. 되세요? 그럼 이쪽은 자본이 감소. 여기는 자본이 증가하니까 자본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손익거래고 어느 한쪽이 자본거래면 절대 자본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타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기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사유출을 배우는 거잖아요. 기타하고 사유출의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기타는 부당한 뭔가가 아니라 그냥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세법하고 회계의 관점의 차이인데 지금은 영원히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세법이요. 왜요? 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요? 아니에요. 부당한 유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래서 부당한 유출이니까 영원히 비용을 안 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 항목을 우리가 사회유출이라는 개정 과목 쓸게요. 개정 과목 쓸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 처분 어떻게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계에서는 사회유출이라는 개정 과목이 없어요. 맞죠? 없는데 우리는 사회유출이나 기타라는 소득 처분을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인세에서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가 법인세법상 그냥 소득 처분의 용어를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회계로 개정 과목을 어떻게든 돌리면 이해는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요. 오늘 개정 과목 2가지 만들어 낼게요. 그래서 우리가 순자산이 변화하는 걸 영원히 수익 비용으로 안 보는 걸 자본이라고 할 거고요. 맞죠? 그리고 영원히 왜 비용으로 안 보냐면 부당한 유출이니까 영원히 비용으로 보지 않는 자본 항목을 사회유출이라는 개정 과목 쓸게요.
아셨죠? 나중에 문구 읽어보시면 이게 그나마 차악이에요. 최악보단 차악이 낫죠. 알죠? 사유출 이렇게. 알죠? 지금은 좀 이상하시겠지만 조금씩 하면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송금, 불산입, 사유출 이렇게.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자, 우리가 사유출은 다시 소득 처분이 4가지가 있습니다. 사유출.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사유출의 소득 처분이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를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귀속자라는 건 부당한 이득을 취한 놈이에요. 그죠? 부당한 이득을 취한 놈이 주주면, 우리가 주주가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배당받는 거죠. 맞죠? 그럼 방금 부당한 이득을 만약에 엔진오일 간기 얼마라고 할까? 한 300만원 된대요. 그럼 30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주주가 가져갔죠. 그럼 세법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냐? 마치 배당받은 것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배당이라고 소득처분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사회유출 중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놈이 주주면 그때는 배당이라고 소득처분합니다. 그러면 그 대주주는 배당 소득의 납세 의무가 유발이 돼요. 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소득세에서요, 배당, 인정상여 들어보셨나요? 아니에요. 인정배당, 인정상여. 오래되셨죠,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그렇게 소득처분되면 인정머시기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됐고, 그래서 일단 그 소득처분을 맞으면 해당 상대방한테 원칙적으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유발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이 주주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죠? 임직원일 수 있죠, 임직원. 주로 직원은 없을 거예요. 회사가 부당한 이득을 내면 임원한테 주겠지. 맞죠? 그럼 임원이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근로소득이잖아요. 맞죠? 마치 상여금 받은 것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당한 유출은 회사가 매달 하는 게 아니라 매달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급여라는 건 매달 받는 거고 상여금 어쩌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 임직원이면 마치 회사로부터 상여금 받은 것처럼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상여라고 처리하게 되면 그 상여라고 두드려 맞은 애는 근로소득의 납세 의무가 유발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외우셔야 돼요. 실제로 사회 유출이라는 소득처분은 없어요. 배당, 상여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사회유출 소득처분이. 자, 그 다음에 귀속자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래요. 그러면 이때는 기타 사회유출이라는 것으로 소득처분하는데 상대방한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림 그려서 설명할게요. 지금은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그다음 네 번째. 귀속자가요, 주주도 아니고 임직원도 아니고 법인 개인 사업자도 아니래요. 또 누가 될까요? 대주주의 여자친구? 맞죠? 여자친구가 제일 무섭죠, 여러분들. 그죠? 대주주 여자친구, 야, 너 일로 와봐. 너 엔진을 좀 갈아봐 했는데 제가 안 갈아. 오빠 저 새끼가 안 가는데? 제일 무섭지. 그죠? 그죠?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 여자친구 같은 사람, 아니면 그 가족들.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일시적인 소득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 소득세에서 일시 우발적인 소득, 기타 소득으로 가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는 기타 소득이라는 것을 소득처분해요.
알죠? 그럼 상대방한테는 기타 소득의 납세 의무가 유발됩니다. 네, 우리 요 기타 같은 경우 있죠? 여기 소득 처분 중에서 기타 소득 거의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이 세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당, 상여, 기타 사유출. 그리고 반드시 외우실 게 기타 사유출은 상대방한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유발되지 않아요. 자, 이제 왜 그런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기타 사유출은 진짜 중요합니다. 기타 사유출 진짜 중요합니다. 자, 보시죠. 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놈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면 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유발이 안 되는지. 자, 그림 그려볼게요. 보시면. 자, 여기 갑법인은 삼성전자고요. 알죠? 삼성전자고요. 여기에서 법인 A주주 있죠? 요 법인 A주주는 뭐 누구라고? 삼성물산? 그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배하고 있거든요. 알죠? 여기는 삼성물산, 여기는 삼성전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근데 이번에 삼성물산 있죠? 자, 삼성물산에서 갑법인한테 제품 시가 100원짜리를 판 거예요. 삼성전자한테. 삼성물산에서 삼성전자한테 제품 시가 100원짜리를 팔았어요. 근데 얼마를 받았냐면 120원을 받은 거예요. 알죠? 그럼 여기에서 이득은 누가 받냐면 얘가 이득 봤어요. 맞죠? 왜냐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팔아먹었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손해는 누가 받냐면 삼성전자가 받죠? 왜냐면 100원짜리를 120원 주고 샀거든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근데 우리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계열사들끼리 특수관계자라 몰라요, 여러분들. 특수관계자끼리 거래는 시가대로 거래해야 됩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알죠? 그럼 세법에서는 손실 보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왜냐면 세금이 줄거든, 일반적으로. 맞죠? 이득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득 보면 세금이 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법인하고, 여기 개인 사업자 있죠? 그럼 법인하고 개인 사업자 분들은 뭐를 적을까요? 뭐를 적을, 법인하고 개인 사업자는 뭐를 적을까요? 일기요? 그 장부, 그렇죠. 제가 막 이렇게 힌트 드렸으면 장부라고 넣으셔야 돼. 장부를 적죠. 특히 우리 개인 사업자, 물론 법인은 장부 무조건 적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그 7,500만원 넘어가시는 분들을 복식부기 의무자라 부르거든요. 그분들 장부 적어야 돼, 무조건. 근데 본인이 못 적으시니까 세무공무원한테, 세무사한테 맡기는 거죠. 세무대리인한테. 자, 그러면 이 갑법인 같은, 여기 A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익으로 20 장부에 적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20을 적으면 각 사원도 소득 금액이 20 늘겠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뭘 두드려 봤냐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여러분들이 또 법인세 한번 또 물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중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요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래요. 요 사람이 만약에 개인 사업자래요. 개인 사업자. 그럼 개인 사업자면 뭐가 증가하냐면 사업소득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 거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럼 사업소득 금액이 20 증가하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돼요. 맞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데 또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소득세를 또 때리면 이중으로 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면 왜 우리가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없냐면 장부에 그 이익을 적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두 번 또 때리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타세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타 사유출은 사유출은 맞는데 상대방한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물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때리는 게 기타 사유출입니다. 되시겠죠?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외우실 게, 지금 제가 한 건 귀속자가 딱 있는 사람이죠. 어느 하나로.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뭐에 속해요? 임원이면서 주주이기까지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직책이 2가지 이상이면. 그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자, 만약에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이 주주이면서 임원이래요. 그럼 그때는 상여로 때립니다. 알죠? 이건 이유가 없어요. 저자분은 이유 설명했는데 솔직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 그래서 주주이면서 임원이면 배당이 아니라 상여입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이거. 말문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주주이면서 법인이거나 주주이면서 개인사업자는 왜 기타 사유치인지 이해되시죠? 요즘 핵심이 여기잖아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득을 장부에 적어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적인 세금 부담 때리면 안 되죠. 배당 때리면 또 2번 두드 맞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밑줄 좀 칠게요. 자, 어디냐면 53페이지. 자, 53페이지에 4번 사회 유출. 자, 거기 2번째 줄에 밑줄 별표입니다. 차감 조정에서는 사회 유출이라는 소득 처분이 있을 수 없다. 저자분이 이유를 설명 안 해놨죠? 맞죠? 일단 없대.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어디? 자, 보세요. 왜 저자분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자, 우리가 유보나 기타는 가산조정, 차감조정 둘 다 있었죠? 그렇죠? 물론 마이너스 유보, 플러스 유보 달랐지만, 맞죠? 근데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차감조정에서는 사유출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해볼게요. 뭐냐면, 자, 회사가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하면 이익이 줄죠. 맞죠? 그래서 회사가 장부에서 비용 처리하면 장부상 이익이 줍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세법은 그 비용 처리한 걸 인정해야 하네요. 세법은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죠. 왜냐면 부당한 유출이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인정하지 않으면 이익이 줄어요, 안 줄어요? 이익이 줄지 않아요. 어떻게 좋을까? 이익이 줄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장부는 이익이 줄죠. 비용 처리했으니까. 하지만 세법은 부당한 유출이기 때문에 그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익이 안 줄어요. 그럼 세법이 이익이 크죠. 세법이 이익이 크니까 가산조정이 맞는 가산조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암기사항. 그래서 시험에, 자, 들어보실게요. 시험에 차감조정이 나와요. 차감조정이면 마이너스 유보 아니면 기타입니다. 차감조정인데 여러분들 사유출 나오시면 그거 잘못 푸신 거예요. 난리 난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가산조정이면 플러스 유보, 기타, 사유출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어디냐면은요, 53페이지, 그 4번 사회유출의 5번째 줄 보시면, 회사의 순자산 감소 비용 보이세요, 여러분들? 예, 거기서부터 3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까지 밑줄입니다요. 자, 회사는 순자산 감소 비용으로 처리하죠,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지출한 거니까. 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부당한 유출로 판단하는 건 세법이 되겠죠, 여러분들. 예. 자, 부당한 유출로 판단하여 세법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안 보이세요? 아, 쉬셨구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 보이시죠? 발생하는 것으로서 세법은 이러한 순자산 감소 비용을 자본 거래, 영원히 손금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부당한 유출이니까, 요 말이죠?
자본거래를 인식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에도 회계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디로 가시냐면, 그 사회일출에서 두 번째 줄 끝에, 53페이지 4번. 사회일출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이 경우에는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거기서부터 네 번째 줄에 유발된다까지 밑줄입니다. 자, 이 경우에 그 귀속자에게 당의 법인의 이익이 분여됐대요. 분여가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당의 법인의 이익이 분여가 된 것이므로 그 귀속자는 부당한 혜택을 본 거죠.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유발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는 아까 기타 사유출은 납세 의무가 유발되지 않아요. 자, 어디로 가시면 다시 55페이지. 자, 55페이지 가로 1번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있죠. 맨 위에요. 별표. 귀속자를 안다라는 거죠. 맞죠? 세무서가. 자, 가로 1번 귀속자 주주에 밑줄 치시고 주주. 오른쪽에 소득처분 배당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귀속자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상 배당 소득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유발이 됩니다. 그 부당한 이득을 준 것처럼 해가지고 원천징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귀속자. 가로 2번에 임원 또는 사용인 믿으시고. 사용인은 직원이에요, 직원. 자, 소득처분 배당에 밑줄치시고요. 그 다음에 귀속자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밑줄치시고. 그럼 상여금 준 것처럼 회사가 상여금 준 것처럼 해석하니까 회사는 원천징수 해야 돼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법인 또는 사업자 밑주시고 법인 또는 사업자. 사업자는 당연히 개인 사업자죠, 여러분들. 예. 자, 소득처분 기타 사유출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귀속자에 대한 과세는요, 추가적인 과세는 없음이 핵심이에요. 추가적인 과세는 없음. 추가적인 과세는 없으니까 원천징수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 사유출 되게 중요해요. 아시죠? 좀 조심하시고. 네, 가로 4번 안 할게요, 여러분. 가로 4번은 뭐, 잘 안 나오니까 시험에. 예.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 중복되는 경우 있죠. 중복의 밑줄, 중복.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주주 더하기 법인. 그럼 일단 법인세 내니까 기타 사유출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른쪽 기타 사유출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주이면서 임원을 우리가 출자임원이라고 불러요. 주주이면서 임원을 출자임원이라 하는데, 거기 출자임원에다 좀 적어주세요. 거기다 지분율 1% 이상. 출자임원에다가 지분율 1% 이상. 우리 나중에 배우실 건데 여러분 들어보실게요. 그 특수관계자, 주주는 특수관계자일까 아닐까? 주주는요, 회사하고.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 한 주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주죠? 맞죠? 자, 삼성전자 갑니다. 우리는 특수관계자다. 부당한 거래를 해보자. 네, 삼성전자 그 직원이 뭐라고 할까? 저기 미친놈 왔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주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 아닙니다. 지분율이 1% 넘어가야 특수관계자예요. 맞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직원은요? 직원은 무조건 특수관계자예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출자임원은 나중에 중요한 동네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소득처분 상여에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방금 우리가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라는 건 세무서가 안다는 얘기죠.
그럼 세무서가 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를 그 법인의 경리과 직원에 알려줘야 돼요. 배당, 상여, 기타 세율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까 제가 경리과 직원이었잖아요. 근데 대주주가 야 엔지니어 좀 갈아봐 라고 해가지고 저 열받아가지고 이거 뭔데 씨 해가지고 제가 거기다 배당이라고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당소득세 내라고 거기서 날라오겠죠? 그럼 대주주가 어떤 의심할까요? 아, 저 경리과 직원 열받아가지고 했구나. 쟤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다음에 뭐가 날라갈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귀속자가 분명할 수가 없어, 일반적으로. 귀속자가 분명하다라는 건 그 회사의 경리과 직원이 이런 사회주의 소득 진짜 한다라는 거예요. 하면 잘려요. 다가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아까 세무조사를 나갔는데 안 알려준다라고 했죠? 그럼 안 알려주면 세무공무원이 갑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그냥 대표자한테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이득을 줬으면 그 사람 밝히라는 거예요. 안 밝히면 대표자 너한테 무조건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되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사유출된 건 맞아요. 맞는데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럼 대표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때려버립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표자에 대한 상여라는 소득 처분이 별도로 없어요. 그냥 상여라고 하면 대부분이 대표자한테 갑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대표자에 대한 상여를 한다고. 자, 55페이지. 자, 가로 2번 제목의 밑줄입니다. 사회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 밑줄 치시고. 그러면 이제 굵은색 글씨 밑줄이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자, 됐어요. 자, 여러분들 숙제 좀 낼게요. 자, 62페이지. 자, 62페이지에 자, 여러분들 이론이에요. 62페이지에 6번하고 8번 62페이지에 6번하고 8번 그 다음에 63페이지 11번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84페이지 자, 84페이지에 그 연습 문제라고 있죠, 여러분들. 앞으로 연습 문제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잠깐만, 이거 아니고.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앞으로 연습 문제는 제가 내는 게 세무조정 하세요, 그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바로 세무조정 하는 게 좀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여기다가 장부상 공개 끊으시고, 아셨죠? 연습장 같은 데에다가, 설명할 거야, 제가 또. 그 다음에 세법상 공개 끊으시고, 알죠? 그리고 얘를, 요렇게.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오류수정 분개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분개하시고, 얘를 뭐 입금불산이 기타 해가지고 여기다 세무조정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처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장부상 분개 끊으시고 세법상 분개 끊으시고 오류수정 분개 하신 다음에 세무조정까지 아셨죠? 제가 설명 꼭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세무조정 처음일 때는 많이 힘드시다 보니까 제가 별도로 합니다, 계속.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 몇 페이지 해주시냐면 84페이지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6번. 네, 요렇게 두 개는 우리가 배웠거든요, 방금. 알죠?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죄송해요. 네, 하나 또 배웠어.
어디 있냐면 113페이지. 113페이지 6번. 6번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3개는 우리가 배웠어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한 거 좀 이따가